파 송송 계란탁. 라면 조리법을 묘사할 때 쓰던 이 평범한 말이 요즘은 언감생심입니다. 지난해 달걀과 대파를 중심으로 식재료 물가가 많이 올랐죠. 여기에 코로나로 다른 분야의 소비 지출도 줄면서 엔겔 지수가 IMF 이후 20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 의미와 배경, 내 일상에 미칠 영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개념이긴 해요. 엔겔 지수.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복습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이제 가계 소비가 여러 가지 분야로 우리가 지출을 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식료품에 대한 지출이죠. 전체 소비 지출 중에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엔겔 개수라고 합니다. 네, 엔겔 개수, 엔겔 지수. 이 식료품 지출에는 이 술 뭐 이런 건 빠지는 거죠? 예, 술도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치킨 시켜 먹을 때 외식비, 배달 음식 빠지고.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먹는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다 외식비 빠집니다. 빠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집에서 해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엔겔 지수가 12.9%, 그러니까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겔 지수 자체가 커졌다라는 거는 분모가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분자가 커졌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지출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식료품 지출이 특히 늘어난 겁니까? 두 가지 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 지출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우리가 2020년에 감소를 했는데 네. 식료품 지출은 한 9%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원인이 전체 소비 지출이 준 데도 있고 네. 3분의 2 정도는 식료품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원인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식료품 지출이 늘었다라는 건 뭐 세 끼 먹던 사람이 뭐 5끼 먹었을 리는 없고 이 식료품비 자체가 늘었을 텐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영향이라는 뜻인가요? 일단은 식료품 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좀 올랐고요. 네. 근데 그 영향이 분명히 큰데 그 영향보다 좀 작은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 먹는 네. 비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영향도 같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횟수도 늘고 또 이 식료품비,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제로 요즘 뭐 팥값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대파 같은 경우는 247%나 전년 대비해서 올랐고요. 뭐 과일, 달걀, 쌀 이게 다 올랐어요. 뭐 지금 뭐 자영업자들, 주부들 다 힘들어진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제 물가 식료품비 같은 경우는 뭐 원인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풍수해가 좀 심했고요. 장마도 날씨, 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올 겨울에 한파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달걀이나 닭고기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식료품 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그런 성격의 원인들이라 아마 네. 조심스럽지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물가는 완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이제 올랐다는 거. 물론 식료품비 비중이 이제 커져서 그렇겠지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식료품비 말고, 그러니까 먹는 데 쓰는 것 말고 뭐 여가라든지 또 그밖에 다른 소비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데 쓰는 지출이 또 줄어서 상대적으로 더 커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소비 지출 항목 중에 크게 감소한 항목들이 이제 외식비, 네. 그다음에 뭐 오락, 스포츠, 문화 이런 쪽에 많이 줄었고 교육 서비스마저도 지출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겔 기수가 상당히 그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그런 쪽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여행 숙박이 줄어든 거야 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렇다 쳐도 방금 말씀하신 교육비가 줄어든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남편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오르니까 이게 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이제 할인을 해줬었고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학원도 사실은 대면 교육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비도 좀 많이 줄었던 걸로, 그리고 말씀하신 소득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기존에 3개 다니던 거 2개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영향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해졌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겔 계수가 높은 국가들이나 높은 소득계층은 이제 좀 소득이 작은 저소득층이나 개발도상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이제 먹는 거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엔겔 지수가 높아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엔겔 계수가
상당히 좀 1년 사이에 크게 뛰었는데 이게 네. 자연스럽게 올라간 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농담 삼아 할 정도의 네. 뭐 그렇게 우리가 흘려 들어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엔겔 지수 외에 또 최고치를 찍은 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게 들려요. 슈바베 지수? 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슈바베 개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엔겔 개수는 분자에 뭐가 들어갔냐면 먹는 거 식료품이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 그다음에 네. 수도,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네. 엔겔 개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게 높아졌다는 것도 역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뭐 대출 원리금 이런 거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은행하고의 거래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전세 가격을 월세로 전환한 그런 네. 비용이라든가 자가 주택에 사는 경우도 그것도 네. 월세로 또 전환을 해서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먹고 자는 것 빼고는 다 지출을 줄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뭐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인데 지금은 경기도 저성장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한 1%대 내외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정도 숫자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 우려가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나타날 때 현상인데 우리가 그런 국면의 초입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꽤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분명히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공공 서비스 요금도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은 아직은 우리가 방역이나 집단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는 네. 실물 경제가 침체될 거고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치 물가 상승을 미리 내다보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이 수치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이제 하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제가 아까 1%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네. 지금 물가 수준보다 더 높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람들의 기대가 실제로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최근에 높아지고 있어서 네. 우리 물가 쪽에서 인플레 압력이 점점 높아질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보통 인체 질병에 비유하면은 이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에 보통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장기 입원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좀 처방전을 좀 서둘러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성장 고물가 쪽에서 고물가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식료품하고 주거비 쪽이니까 네. 일단 식료품 쪽에서는 일부 품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수급을 조절하자는 거죠. 네. 뭐 많이 올라간 품목은 수입 제한 조치를 풀어서 네. 국내 이제 공급을 좀 많이 늘리고 네. 그리고 이제 슈밥의 주거비 쪽은 지금 뭐 일부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이게 가격이 안정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계획들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성장은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의 경제 위기에서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방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 정책이 먹히는 쪽은 이제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올해 1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그거를 빨리 국회가 통과를 해주고 정부가 조기 집행에 나서면 네. 저성장 쪽의 일정 부분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추경은 적기가 생명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오늘 발언과도 일목상통하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주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